이런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될 수 있고, 이후에 임대차 보증금까지 냈는데 신탁회사가 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엉뚱한 사람에게 돈만 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알고 보니까 본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아니라 신탁회사의 경우 전세 계약 체결해도 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소개로 물건을 보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것이죠. 신탁하면 왠지 뭔지 모르겠고, 특히 최근 전세 사기 사건도 많아져서 겁먹고 신탁부동산은 전세계약 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탁은 통상 담보신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신탁사 소유로 신탁 등기가 되고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의 우선수익자로 설정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신탁 재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탁 방식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할 일은 신탁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탁 계약서는 신탁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는 신탁 원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신탁 계약서에는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위탁자가 어떤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위탁자가 임대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았다면 별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위탁자가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확실하게 신탁사의 동의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을 낼 때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로 입금해야 하는지도 꼭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부터 전세 계약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될 수 있고, 이후에 임대차 보증금까지 냈는데 신탁회사가 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엉뚱한 사람에게 돈만 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공인중개사에게 신탁 원부 열람 요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신탁 등기에 따른 위험 부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중개사 비용이 아깝다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매매 계약 체결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뒤늦게 해결하기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꼭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변호사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공인중개사 분들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대부분 체크를 해주십니다. 만약 중개사고가 나더라도 공인중개사들이 법률상 공제보험에 2억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제보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이미 해당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신탁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설명해 주지 않았고, 만약 이를 설명했다면 임차인이 신탁 등기 말소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신탁 물건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임차인이 원하는 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특약사항에 반영해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은 수탁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받은 물건이라는 사실과 임차 보증금과 월차임은 위탁자인 위탁자가 받도록 신탁 원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탁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간혹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만약 위 특약사항과 사실이 다른 계약은 즉시 해제되고 기존에 납입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부 규정도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임대인 또는 신탁사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진술 보증 조항도 넣으면 좋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수탁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에 위탁자가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것인데, 만약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위 전세 계약은 애초에 없었던 계약으로
그대로 무효가 되고 기존에 지급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불리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서 무단임대 또는 무단 점유를 주장하면서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간혹 위탁자가 부동산 명의만 신탁회사이고 실제는 내 소유이니 믿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 말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이런 제안을 해올 수도 있어요. 신탁회사 동의가 없더라도 우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부터 체결하고 보증금을 주면 그 보증금으로 신탁 등기를 말소하겠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꼭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탁 등기 말소 특약만 믿고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점들을 유념해서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좋은 부동산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신탁 부동산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